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두고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당마다 공천관리심사위원회가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과 조직이 지방의원 공천도 사실상 좌우한다는 것. 지방의원을 마치 자신의 아랫사람이나 부하처럼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조차도 공공연하게 국회의원 눈치를 보는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회가 정치 개혁을 촉구한 것입니다. 경남도의회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무기로 지방의원을 장악하는 정치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이 발언의 주인공, 경남도의회 허용복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 출신 허용복 도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양산이 지역구인 12대 경남도 의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얼마 전에는 우수 의정대상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동안 지역과 지방의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다고 자부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12대 도의회에 입성해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임된 이후 경상남도 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덕분에 교육청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경남 교육 전반에 큰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옹상 지역을 대표해서 해화강 프로젝트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양산시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의정활동들에 대해 좋게 봐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계에 입문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우리나라 민주화 바람이 거세던 1987년에 제 나이 25살 청년당원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고요. 올해로 36년을 맞이하게 되네요. 올해 제가 한갑입니다. 예. 비록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정치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와, 25살부터 이제 36년, 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금 정계에 몸을 담고 계신 거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실패가 많았다고 얘기하셨지만 안 그래도 도의원이 되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9번 낙선 끝에 10번 만에 당선이 되셨어요. 그 과정에서 공천제의 폐해를 실감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공천이라는 원래 말뜻이 무엇입니까? 한 개인이 사사롭게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천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바로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들께서 정당 공천권을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남용해서 지방정치 전반이 중앙에 예속되는 폐해가 나타났으며 그런 폐해의 구체적 사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쥐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눈치 보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공공연하게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긴 하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뭐 정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말을 하기가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가 참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발언을 준비하게 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힘든 이야기 맞습니다. 제가 평소에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일관된 소신이었고 도의회에 등원하게 되면 꼭 한 번은 도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마치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 계획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네. 제 평소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용기 내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사도 많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힘 경남도당이나 아니면 중앙당에서 어떤 이 발언 이후에 어떤 연락이 온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 없었어요? 예, 당 차원에서 따로 연락은 없었습니다만 예. 정치 개혁을 열망하시는 많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전화 정말 제게 용기, 격려 참 제가 36년간 정치를 아마 이것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응원해 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눈물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글쎄요, 이게 뭔지 모르게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무라지도 안 했는데 그냥 해냈다는 거. 그냥 그런 거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하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또 그런 감정이 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발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이 주민 대표인 지방의원을 마치 자기 아랫사람이나 부하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랫사람이나 부하처럼 여기고 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실감을 하세요? 국회의원님들이 서울에서 우리 지방으로 내려오면요, 우리 지역구 행사에 보통 참여를 하시는데, 그렇죠. 예, 참석하시는데, 이게 뭐 대표적인 사례죠. 한자로 이야기하면 촌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알아서 마음을 헤아린다, 그런 뜻입니다. 뭐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내려오시면 지방의 시의원, 도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꼭 그걸 말씀으로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글쎄요, 완전히 뭐.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글쎄 어전부터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네. 들어오시면은 자리 배열부터 다르고요. 예.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악수하러 오고 앉았던 사람도 일어서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뭘 설명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이 살려면 지방 분권이 강화돼야 하고 지역 경기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투자를 하더라도 중앙당에서 정부 눈치 보기를 하고 있으면 뭐 지방 의원들도 같은 기조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근에 이런 문제 불거졌는데 지역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의 결정을 중앙당도 따르고 있으니까 뭐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까? 그 중앙당 눈치를 보느라.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물론 공천관리심사위원회는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과연 얼마만큼 중립적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적이고요. 네. 현재와 같이 지역구 위원장을 국회의원이 겸임하는 그런 체계에서는 국회의원이 사적 영향력이 크게 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 지금 좀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야는 다 있습니다. 지역위원장들도 있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정치의 꿈을 꾸는 초년생들, 출마 예상자들은 국회의원들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거 아마 뚫어내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글쎄 정치의 철벽이고 아마 그 무엇보다도 뚫을 수 없는 계란과 바위치기의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 이후에 제가 뭐 국민의힘 경남 도당이나 중앙당 얘기를 여쭤봤습니다만 동료 의원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도 궁금해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제 발언에 공감하는 의원님들 매우 많습니다. 숨어서 뒤에서 앞에서는 말을 안 하시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같은 동료 의원 중에서 참 내 할 말 네가 해줘서 시원하다. 고맙다. 그런 분들도 있고 고맙다는 얘기. 그리고 참 여운이 남는 말씀인데 앞으로 네 정치 안 할 기가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정치적 미래가 걱정된다. 예. 진정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 너가 우리 대신 죽어도 우리가 재산을 지내줄 수 있다. 그런 식의 비아냥도 있었고, 어쨌든 글쎄요, 저는 누군가 눈치를 보면서 전 정치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4년 하고 그만두더라 해도 네. 누구 눈치 보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정치 가지고는 대한민국 미래 없다고 봅니다. 예, 진짜 총대를 맸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저도 이 발언 보고 나서 이 다음엔 또 당선이 되셔야 될 텐데 이거 다음이 걱정되고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기는 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현실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천 혁명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과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정당인 이걸 이제 정당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분리해서 이걸 운영하는 데 팩트를 좀 둬야 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네. 현실이 어디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거 유력 대선 후보들이 당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출석이한 간행을 네. 대권 당권 분리해서 지금 해결했듯이 예. 이런 원리를 지방 정치에도 도입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별개로 뭐 정당 관리인한테 이런 그 공정 심사 권한을 맡겨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 쉽게 말해서 출마하시는 분들은 배제되고 배제하고. 예, 순수하게 정당에서 후보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섬세하게 보고 파악을 하고 예. 그래야만이 정당의 진정한 모습을 볼 것 같고요. 예. 또 그래야만이 후보는 주민을 바라보고 갈 것이고 또 정당을 관리하는 분들은 우리의 어떤 새 확장을 위해서 보도 확장성을 가지고 아마 당을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제 소신입니다. 예. 아마 지금 이런 논의는 지방의원 뭐 한두 명의 뭐 앞으로의 공천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정치개혁, 정치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또 어떤 개혁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번에 5번 발언을 통해서 3대 정치개혁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공천혁명이고요. 남은 두 가지가 이제 건의혁명과 의식혁명입니다. 건의혁명은 현재 국회의원 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막강한 권력과 특혜를 예를 들면 연간 1억 5천만 원 세비, 5천만 원의 활동비, 연간 후원금 1억 5천만 원, 9명의 보좌진, 이로 말할 수 없는 특권,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특권, 특혜를 준 이유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사적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정당한 건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건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혁명은 도덕적 재무장을 통해 비리와 반칙이 없는 국민의 대표로 청렴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김성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났고 벌써 5명의 의원이 범죄 행위로 이번 국회에서 사퇴했는데 예. 각종 범죄 행위 등으로 기소되어 수사 중인 국회의원만 11여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이완된 상태인가를 지적하면서 의식혁명을 이뤄나가는데 조금 제가 보태고 싶은 그런 한마디였습니다. 네. 3086님이 낙숫물에 바위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임하면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많은 고맙습니다.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눈치 보면서 정치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언제 바로 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떤 하나의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바꿔보자 한다고 해서 바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고 또 누군가는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언제 바로 정치 현실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은 아무로 장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소신은 있고 또 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같이 응원을 해 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 용기 있는 발언에 박수를 보내고요. 남은 임기와 더불어서 다음 의회에서도 뵐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살아있으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의회 허용복 의원이었습니다.